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일파예요. 예? 토트넘 호스퍼 새 사령탑으로 새로운 감독이 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지금 일본이 굉장히 신났다고 합니다. 기대에 부풀어서 상상력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뽐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상력이요? 일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게 토트넘 호스퍼 감독으로 오잖아요. 네. 전 셀틱 감독 토트넘으로 왔다는데 일본 언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전 요코하마 마리노스 감독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 그럼 중간에 있던 셀틱은 그냥 사라졌네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J리그가 배출한 EPL 세 번째 감독입니다. 오, 그 전에 감독은 누가 있었을까요? 그 세계적인 명장이죠. 아스널에서 EPL 무패 우승을 이끌었던 아르센 벵거. J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2 한일 월드컵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던 루이스 스콜라리 감독은 첼시에서 감독직을 역임했었죠. 사실 이건 좀 부럽죠. 네, 부럽습니다. J리그에서 이렇게 EPL 감독을 3명이나 배출했다는 거. 특히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EPL 최초의 호주인. 네, 호주인 감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럼 좀 돌아가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J리그에서 활약을 좀 어떻게 했을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을 한 뒤에 2019년도였죠. 이때 네.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었습니다. 네, 그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그 경쟁력을 여러 차례 증명하면서 셀틱으로 넘어가서 리그 우승 2회, 컵대회 우승 3회 등 우승컵을 5개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현규를 직접 영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은 그 아시아 문화에 대단히 익숙하고 또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큰 거리낌이 없어요. 실제로 한국 선수하고의 인연은 대단히 많은데 요코하마 시절에는 윤일록 선수랑 인연이 있었고 셀틱에서는 오현규,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오, 동양권 선수들과 아주 가깝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특히 일본 선수들하고 대단히 가깝습니다. 일본 선수들과 가깝다. 이유가 뭘까요? 친일파예요. 예? 그 요코하마에서 일본 선수들 이제 일본 축구를 좀 익히고 일본 축구를 잘 알잖아요. 네. 그 셀틱에서 올 시즌 로스터에 포함된 일본 선수가 총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인데? 5명이었어요. 포함된 선수가 일본인만. 외국인 선수가 그 정도로 많이 뽑히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대단히 드문 경우죠. 뭐 과거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뛰었던 벨기에 주필러 리그의 신트트라이던 같은 경우에는 구단주 자체가 일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팀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선수를 많이 데리고 간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한 국적, 특히나 동양권에 있는 국가에 5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기용을 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해리케인이 떠나고 나면 일본의 선수가 올 거다. 이런 팬들이 막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그 일본 언론의 희망 회로를 정말 풀 가동해서 정말 희망적인 상황만 한 120% 넣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20%? 네. 우선은 그 후루아시 쿄고가 잘하는 선수긴 합니다. 셀틱에서 그 2년차 시즌이었던 올 시즌에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네. 실제로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유럽에서 득점왕하기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올 시즌 성적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셀틱이 승점 92점 땄습니다. 그래서 우승했어요. 2위 레인저스가 79점, 승점 차가 13점 납니다. 1위 셀틱이랑 3위 에버딘의 승점 차는 무려 39점이 납니다. 39점이요? 그 정도로 리그의 수준 격차가 대단히 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후루아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일본 선수라서 이렇게 점수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전력차가 많이 나는 리그에서 뛰는데 가장 강력한 팀의 선수로 지원을 받아서 뛰었어요. 더군다나 그 감독이 이 선수를 확고하게 믿고 꾸준히 주전으로 기용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물론 잘하긴 했습니다만 EPL은 또 차원이 다른 리그거든요. 차원이 다르다. 과거의 역사만 보더라도 스코틀랜드에서 EPL 가서 성공한 선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스웨덴 축구의 전설이죠. 헨리크 라르손 그리고 지금 리버풀에 뛰고 있는 수비수 버질 반다이크 정도를 제외하면은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선수가 흔치 않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이나 네덜란드 에레디비지랑 비교했을 때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기대하는 것처럼 후루아시가 해리케인을 대체한다? 우선 키 차이부터 많이 나요. 후루아시는 170, 해리케인은 188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능력,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저는 후루아시가 케인을 대체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후루아시 쿄고가 올 수는 있으나 그 능력치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올 수는 있겠죠. 올 수는 있는데 일본 선수의 EPL 사례만 보더라도 올 시즌에 뭐 미토마가 손흥민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종 기록에서 계속 골을 못 넣고 시즌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사실 미토마보다 대단했던 게 그 쿠보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아시아 축구 역사를 좀 새로 쓰면서 네쿠남이 갖고 있던
라리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넘어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토마를 띄우는데 미토마도 사실 두 자릿수 득점 못했죠. 맞아요. 브라이턴에서 뭐 에이스라고는 하는데 올 시즌 한 시즌 반짝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카가와 신지, 나카타 히데토시, 일본에서 최고라 뽑는 선수들도 EPL에서는 이렇다를 족적 못 남겼거든요. 일본 역대 최고의 선수라 뽑는 나카타 같은 경우에도 볼턴에서 한 시즌만 뛰고 그냥 퇴단했잖아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일본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고 일본 선수들이 적응하기엔 조금 어려운 무대일 수도 있다. 특히나 스코틀랜드 리그 득점왕이 지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해리케인을 대체한다. 이건 정말 망상이다. 망상이다. 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본이랑 좀 친화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을 때 후르아시 쿄고가 올 수는 있으나 감히 어떻게 해리케인을 대체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도전은 할 수 있겠죠. 도전하지만 EPL이 그렇게 만만한 리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우스운 선수가 아니에요. 끝인가요? 끝입니다.